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모초에 사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사연 듣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아마 다 그렇겠지만 누구든 굴곡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내 바람과는 다르게 삶이 흘러갈 때가 있지요. 그럴 때는 억지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하거나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순리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다 보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사실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도 결혼 실패하고 세상 다 끝난 듯 인생이 마치 종친 듯 힘들어했던 적이 있어요. 결혼한 지 2년도 안 돼서 이혼당했으니 억울하고 분한 마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은 뜻하지 않게 더 좋은 사람 만나 재혼했고 지금은 아이도 낳아서 남들과 다를 바 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이혼하길 참 잘했다 생각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그 분한 마음을 시원하게 복수로 되돌려준 일이 있었답니다. 이혼하면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전 남편과 얼마 전 우여찮게 얽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남편이 을인 관계로요. 그놈이 저한테 얼마 전 죽는 소리로 사정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미정아, 내가 이런 부탁하는 거 네 입장에서 어이없는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한때 같이 살았던 부부잖아. 그 정도 호의는 베풀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미안한데 나는 당신한테 그런 호의 베풀어줄 생각 없어. 이미 끝난 얘기 하지 말고 알아서 해결해. 네가 나 안 도와주면 나 회사 정말 잘려. 제발 부탁 좀 하자. 너한테는 어려운 일 아니잖아. 저에게 이혼하자고 당당하게 요구하던 전 남편의 예전 모습을 생각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전 남편의 사정을 들어줘야 할 이유는 더 이상 없죠. 당연히 저는 전 남편의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나쁜 짓 하면 언젠가는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거 정말 세상 이치더라고요. 제가 직접 겪고 나니 앞으로 참 잘 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으로 전 남편이 제게 죽는 소리를 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사연 이제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 결혼 실패한 이유는 전적으로 남편의 유책 사유이지만 생각해보면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졌던 것 같아요. 앞날에 대해 너무 안일했고 미성숙했던 저의 대처도 잘못이었고요. 저는 28살에 첫 결혼을 했어요. 남편과 저는 4년 연애했고 정확히 1년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오래 사귀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 다 안다고 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다른 건 몰라도 바람 피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오래 만나면서도 어떤 사람인지 몰랐으니까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지만 모아둔 돈도 많이 없었고 저 역시 직장을 4년 다닌 것에 비해 친정 부모님을 도와드리느라 모은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둘이 합쳐 겨우겨우 전세 마련에 정말 가난하게 결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초반부터 금전적인 문제는 우리 부부에게 늘 고민거리였고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했어요. 결혼해서 둘이 열심히 벌면 금방 돈이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갚고 양가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래저래 생활비 나가면 늘 보잘것없는 돈이 남았고 이래서 언제 내 집 마련할 수는 있을까 싶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라더니 그런 마음은 남편도 마찬가지였는지 자기 주변 결혼한 친구들과 우리 부부를 비교하는 말을 자주 하면서 저를 기분 나쁘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대놓고 신세 한탄을 하길래 부부싸움으로 번진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라 야근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저축하는데 내 친구 놈은 한 방에 인생 역전을 하더라. 그 자식은 직장도 별 볼 일 없던 놈인데 부자 마누라 얻더니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가게에 수고만 하고 다닌다 그러네. 아, 열받아.
인생이 이런 건가? 나도 돈 많은 마누라 얻었으면 인생 편하게 풀렸을 것 같은데 개고생해도 맨날 제자리구만.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사람 기분 나쁘게 해?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 인생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열심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돈 많은 남자 만나 결혼했으면 인생 역전이지. 남하고 비교하는 말은 가급적 하지 말자. 비교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나는 의리 지키려고 너랑 결혼했지만 결혼하면서 받은 거 하나 없이 더 힘들기만 해. 우리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생각 안 해봤냐? 그럼 뭐하러 결혼하자 했어? 나는 급하게 할 생각 없었는데 당신이 결혼하자고 한 거잖아. 없이 시작해도 금방 모을 수 있다고 한 건 당신 아니었어? 같이 열심히 노력할 생각은 안 하고 이렇게 힘 빠지는 말을 해야겠어? 당신한테 정말 실망이다. 대놓고 결혼하는 걸 후회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돈 많은 여자 운운하며 저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남편에게 그때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저 결혼할 때 친정이 넉넉지 못했기에 도움 거의 못 받고 결혼했어요. 그건 전 남편 쪽도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서로 감수하고 이해하면서 결혼했다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저런 말을 들으면 저도 힘이 빠지더라고요. 원래 신혼 초에 서로 맞춰가느라 많이 싸운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부가 조금 달랐던 건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가고 의사를 조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비난하다 보니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가령 우리 친정집이 가난한 건 제 잘못이 아닌데 남편은 결혼해서 구질구질하게 사는 원인이 제게 있다며 제 탓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본인이 제일 결혼을 못했다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럼 저도 남편 공격에 맞받아치기 위해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러다 보면 고성이 오고 가고 서로 할 말 못할 말 하면서 서로의 추한 모습까지 보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부부 사이가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한창 싸우던 시기를 떠올려 보면 아마 그 시기가 그 인간이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때였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신혼 초에는 각자의 회사 때문에 주말 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남편이 맨날 입에 이런 말을 달고 살았어요. 회사가 너무 바빠서 주말 이틀 다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집에 올라가면 오며 가며 시간 다 가는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갈게. 사실 회사가 바쁜 게 아니라 그냥 와이프인 나와 주말을 보내는 게 싫었던 거였죠. 멍청했던 건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건지 저는 그때 남편이 하는 말을 그래도 믿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동종업계 다른 회사였는데 서로 회사에 겹치는 지인이 몇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발령받은 지방지사 소식을 그 지인을 통해 가끔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배는 우리 부부 결혼식에도 왔던 사람이라 저와 종종 안부를 물으며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여자이다 보니 편한 것도 있었고요. 업무적으로도 도움받는 일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잘 지내냐는 안부를 묻고 나서는 주저하는 듯 하더니 갑자기 제게 날벼락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미정 씨, 내가 쓸데없는 말 하는 걸까 봐 몇 번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네?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아휴, 내가 장님이고 귀머거리면 좋겠지만 뇌 귀에까지 들리고 보이는데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 자기 남편 말이야. 아무래도 만나는 여자가 있는 것 같아. 그것도 회사에 소문이 아주 파다해. 여자라니요, 선배? 그 사람이 설마... 그럴 사람이 아닌데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니. 바람은 뭐 사람 정해놓고 피워? 지금 김진우 씨 내려가 있는 지사에 원래 있던 팀장이 있어. 이혼녀인데 애도 있다 그러더라. 근데 그 여자가 말이야. 돈이 꽤 있는 여자인가 봐. 주변에서 말하기를 자기 남편이 그 여자 돈 보고 먼저 접근해서 꼬셨다는 말도 있더라. 선배,
그 소문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그이 행동하는 게 수상하긴 했어요. 괜찮아? 내가 괜한 소리 한 건가 모르겠다. 같은 여자로서 내가 어떻게 모른 척 하겠니? 아무튼 미정 씨, 남편 간수 잘해. 주말 부부 하는데 이미 둘이 갈 때까지 갔을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다. 어려운 얘기 해줘서 고마워요, 선배. 나머진 제가 알아서 해결해 볼게요. 그 선배에게 남편 소문에 대해 전해 듣고 솔직히 말하면 올 것이 왔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 인간이 매번 돈 많은 여자 운운한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구나 했고요. 막상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현실로 마주하니 냉정하게 앞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리 똑똑지 못해서 남편 눈 피해 증거 모아 치밀하게 이혼 준비하는 성격이 못 됩니다. 닥친 일을 굳이 모면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그 말 듣자마자 남편에게 사실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인도 하지 않고 자기가 여자가 있다는 거 인정하더군요. 나 지방 발령 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야. 결혼 전부터 알았지만 당신하고 결혼하게 되면서 멀어졌다가 같은 부서 근무하면서 가까워졌어. 본의 아니게 당신 속인 건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서로 마음없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당신이나 나나 둘에게 좋을 듯 싶다. 당신은 어쩜 그리 당당하게 말해? 누가 보면 당신이 잘못한 줄도 모르겠다. 잘못은 당신이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하는 느낌이 들지? 어차피 벌어진 일 서로 피곤하게 하지 말자. 전부 알았으니까 당신 나랑 같이 살 생각은 없을 거잖아. 조용히 갈라서자 우리. 나 솔직히 말하면 우리 둘이 사는 거 미래가 안 보여. 당신네 집 못 사는 것도 나는 싫어. 다른 놈들은 돈 많은 집 지원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보니까 억울하더라. 너무 성급하게 당신하고 결혼 밀어붙인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말이야. 당신네 집 가난한 거 솔직히 나 지긋지긋해. 우리 친정이 가난한 것도 싫다며 저에게 상처를 주는 그 인간 주둥아리를 한 대 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속물 같은 인간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텐데. 사람 제대로 못 본 내 잘못도 있네. 그래, 어디 돈 많은 여자 만나서 팔자 잘 고쳐봐. 잘 사나 내가 지켜볼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이혼하자. 그게 당신한테도 좋을 거야. 이혼하자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합의 이혼은 죽어도 못 해주겠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소송해서 나한테 위자료 가져가느니 당신이 원하는 위자료 줄 테니 우리 편하게 가자. 어차피 당신 나랑은 이혼할 생각은 확실한 거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 세상에 그런 이혼은 없어, 인간아. 내가 달라는 대로 위자료 준다고?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왜? 당신 이혼 빨리 하라고 그년이 돈 준다 그러디? 그 돈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지가 당신한테 왜 중요해? 당신은 위자료만 챙겨받으면 그만인 거지. 위자료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절대 당신 맘 편하게 이혼은 못 해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니까 어디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봐. 저를 살살 꼬드겨서 쉽게 가자며 협의 이혼하자는 남편 말 거절하고 소송했습니다. 유책 사유가 남편이니 당연히 제가 이혼을 청구하는 쪽인데 꼭 왜 내가 이혼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아마 그 이유가 남편의 배신이어서 그랬던 것 같네요. 어쨌든 저는 남편과 곱게 이혼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그 인간은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가 상간녀와 같이 동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그대로 살던 집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재산 분할해서 5천만 원에 위자료 3천만 원 받고 이혼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별개로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혼 소송보다 상간녀 소송하면서 더 열받더라고요. 그 둘이 하는 짓거리 때문에 열통 터져서요. 처음에는 불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간통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고요. 심지어 저와 결혼하기 전 결혼까지 했던 사이라는 이유로 불륜이 아니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는 물론 제가 승소했지만
이혼 소송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동안 정신적인 소모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돈 많은 여자라 그런 건지 판결난 위자료 1,500만 원은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소송 비용도 패소한 쪽에서 부담하게 되었고요. 액수보다는 그녀에게 상간녀라는 타이틀을 주고 싶어 진행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저는 짧았던 제 결혼 생활을 접었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제게 사과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아들 편을 들더군요. 예, 어쨌든 부부가 이혼하는 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다. 남자는 여자가 작정하고 꼬시면 다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야. 이건 네가 남편 간수 제대로 못한 잘못도 있는 거 아니니? 너도 우리 진우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들었어. 내가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혹여 우리 아들 망신 주려고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너나 우리 진우나 서로한테 좋을 거 없어. 집안 싸움 만들지 말고 조용히 끝내라는 거야. 어머니는 지금 제가 당한 건 생각도 안 하시나 보네요. 어머니 아들 제가 망신 줄까 봐 그렇게 걱정되세요? 그 사람 회사에 바람난 놈이라고 전단이라도 뿌릴 생각이었는데 어쩌죠? 뭐? 예! 그렇게 한다고 너한테 이득이 있니? 그냥 위자료 받는 걸로 너도 새 출발해. 혹시 아니? 너도 우리 진우처럼 돈 많은 남자랑 재혼이라도 할지. 어차피 안 될 결혼이었어. 둘이서 아등바등 구정물에서 허우적거리면 뭐 하겠니? 시어머니는 이미 자기 아들이 돈 많은 상간녀 만나고 사는 걸 팔자 고쳤다며 좋아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분하고 억울했죠. 처음에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면 죽어서 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분한 마음이 컸습니다. 두 사람 신상 다 까발리고 그년 자식 유치원이고 학교에도 다 뿌리고 싶었지만 돈이 아깝고 내 노력이 아까워서 참았습니다. 변호사는 분풀이하고 싶으면 벌금 한번 낸다 생각하고 하라고 했지만 그것들 같이 더러운 인간 때문에 나라에 벌금 내는 건 정말 아까워서요.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저 시간에 맡기고 분노와 미련이 모두 흘러가게 놔두는 수밖에요. 이혼하고 나서 저는 마침 이직을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와 남편의 일이 소문난 것도 싫고 그냥 조금 더 나은 조건의 직장에 갈 기회가 생겨서요. 사는 곳도 직장도 모두 달라지니 좋더군요. 사람이 늘 나쁜 일만 있는 게 아닌 게요. 인생 바닥쳤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뭐랄까 좋은 일이 점점 생기더라고요. 새로 이직한 회사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외근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거래처 업체와 계약 관계 때문에 사람 만날 일도 많았고요. 이혼한 지 2년 만에 저는 이직한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은 거래처의 젊은 대표였습니다. 얼마 안 된 회사라 열정 많은 대표라 직접 저를 만나 업무 협의를 자주 했는데 그러다가 회사 대표라는 그 사람이 저한테 먼저 관심을 보여 만나게 되었네요. 저는 한번 이혼 경력이 있어서 그런지 연애를 시작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굳이 제 이혼 경력을 숨길 생각도 없어서 적극적으로 관심 보이는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다 말했었고요. 그런 제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제가 그런 아픔에 있는 거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진지하게 만나는 걸 몇 번 고사했더니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미정 씨, 이혼 한 번 했다고 인생 다 산 사람처럼 굴 거예요? 그럼 언제 다른 사람 만날 생각이었는데요? 40 되어서요? 아니면 50? 지금 이렇게 어리고 예쁜 나이인데 지나간 과거는 잊어요. 세상에는 미정 씨 전 남편처럼 찌질한 남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좀 믿어봐요. 대표님 정도면 저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텐데요. 혹시 대표님도 한번 갔다 와서 저를 이해하시는 건 아니죠? 차라리 그랬으면 미정 씨가 저한테 더 쉽게 마음을 열었을 것 같네요. 호탕하게 웃어젖히고 저를 진심으로 좋다고 하는 그런 남자를 어찌 마다하겠어요. 저는 그분과
1년가량 만나다 재혼했습니다. 사실 재혼도 우여곡절 많았어요. 결혼 서두르는 게 부담이라 가급적 늦추고 싶었는데 1년 더 연애하나 지금 결혼하나 뭐가 다르냐는 그 사람에게 제가 졌습니다. 다시 10월대 입성하는 것도 두려웠지만 정말 결혼할 인연이라서 그런 건지 지금 남편 시부모님은 저를 반대하지 않고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저는 임신을 했고 첫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아이까지 낳고 나서 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저랑 결혼하고 나서 남편 회사는 승승장구했습니다. 남편이 바빠지니 저는 육아에 전념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 나서 일이 어째 더 잘 풀리는 것 같다면서 저를 복덩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마누라가 복덩어리지. 내가 살면서 제일 잘한 게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이렇게 아들까지 떡하니 낳아주고 사업도 잘 되고 다 당신 덕분이야. 그렇게 말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여보. 나도 당신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서 늘 고맙게 생각해. 남편이 말을 예쁘게 하니까 저도 예쁜 말만 하게 되더군요. 신기한 게요. 전 남편 놈에게는 매번 너 때문에 이렇게 산다. 너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다 하는 말만 듣다가 지금 남편에게 당신 덕분에 모든 게 잘 풀린다는 말을 듣고 사니까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내가 못나고 모자라서 이혼한 게 아니구나. 못난 인간은 전 남편 놈이다. 하고 말입니다. 저는 실패한 첫 결혼의 상처를 지금의 남편에게 치유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살면서 아이 낳고 남들과 다를 바 없는 그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한동안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고 2돌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제게 1년 정도만 회사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시어머니도 육아를 도와주시니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제 경력이 남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 그냥 썩히긴 아깝다면서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 남편 회사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회사에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사연을 보낸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주로 타 업체 직원을 많이 만나는 업무를 했는데요. 거래처 관계나 계약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 제가 일했던 회사나 전 남편 놈이 다니는 회사 소식도 듣게 되곤 했습니다. 사실 저에게 전 남편 놈 불륜 사실을 알려줬던 선배가 간간히 소식을 들려주긴 했는데 저랑 이혼하고 나서 금방이라도 결혼할 줄 알았던 그 인간은 죽고 못 산다던 그 여자랑 재혼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막상 저와 이혼하고 나서 전 남편이 가진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게 되고 저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 위자료를 물어주고 나니 둘 사이도 예전만큼 죽고 못 살진 않았던 것 같네요. 돈 많은 여자랑 다시 재혼해 팔자 고쳐보겠다던 그 인간은 재혼도 못하고 그 여자랑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내의 불륜 커플로 소문나 한직으로 밀려났다는 소식을 들은 게 마지막으로 들은 전 남편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건너 소식으로만 들었던 전 남편과 우연찮게 마주치게 된 게 어딘 줄 아시나요? 생각지도 못하게 바로 우리 남편 회사였습니다. 남편 거래처 업체 직원으로 계약을 따내기 위해 협의를 온 사람이 바로 전 남편이었는데요. 전 남편도 설마 저를 이런 곳에서 마주치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둘 다 많이 놀랐으니까요. 다행히 제가 담당자가 아니어서 직접 대화할 일은 없었지만요. 사무실에 들어서는 그 인간 보고 깜짝 놀랐던 건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확 변해버린 그 사람 외모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키나 덩치가 있기도 했는데 뭐랄까 관리도 안 하고 확 불어버린 모습과 현저하게 줄어버린 머릿속 보고 나서 처음에는 긴가민가 닮은 사람인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저보고 놀라는 거 보고 나서 확실히 알아봤지만 서로 아는 척은 안 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이라 서로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다른 팀 직원과 업무 얘기를 한참 하는 것 같았고요. 저 인간이 우리 남편 회사와 직접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걸
저도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귓동냥으로 들어보니 우리 회사 직원에게 남편이 부탁하고 사정하는 듯한 어조이길래 뭔가 저 인간 일이 안 풀리고 있나 보다 예상을 했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르고 그 인간이 사무실을 나가더라고요. 저를 안 보는 척하면서도 어느 부서 어느 팀인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웃긴 건 아마 그놈도 저를 알아봤으니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슬쩍 봤더니 얼굴이 벌개져서는 황급히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더군요. 궁금한 마음에 슬쩍 업무 직원에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뜻밖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박 대리님, 혹시 방금 면담한 거래처 직원, 여기는 무슨 일로 온 거예요? 분위기 좀 심각해 보이던데. 방금은 남자 직원이요? 우리 거래처 직원인데요. 그동안 저 업체 거래를 많이 했는데 안 좋은 이슈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계약은 저 업체랑 안 하려고요. 근데 저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우리 회사랑 하는 계약이 1년 영업 절반이 넘거든요. 우리가 안 하겠다고 하니까 저렇게 해서 사정하는 거죠. 그 업체도 꽤 큰 회사 아니에요? 겨우 계약 몇 건 안 한다고 회사 망하는 건 아닐 텐데 직원이 저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요? 그건 그렇죠. 근데 방금 왔던 그 직원의 사정이 안 그런가 봐요. 이 계약 못하면 자기 회사에서 쫓겨날 지경이라고 사정하는데 어쩌겠어요. 잘리는 거야 그 사람 사정이지. 제 힘으로 해준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실적 못 올리는 것보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니 잘릴 수도 있는가 봐요. 그 얘기 듣고 참 운명의 장난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남편 회사가 갑이고 전 남편 회사는 을인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심지어 얼마나 상황이 급했는지 말단 사원이 아닌 그 사람이 직접 와서 자기네 회사와 거래를 해달라 부탁을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제 눈으로 봤을 때는 거의 굽신거린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비굴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저한테 넌지시 묻더라고요. 아, 방금은 직원이요. 혹시 김 주임님도 아는 분이세요? 저한테 김 주임님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는지 묻더라고요. 아, 원래 동정업계에 있던 사람이라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업무 때문에 종종 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일하는 줄 몰랐나 보네요. 그렇구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회사 대표님 사모님 되신다고 얘기해버렸는데 혹시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실수는요. 어차피 다시 볼 사람도 아닌데요, 뭘. 전 남편도 저를 보고 어지간히 놀랐는지 직원한테 저에 대해 묻기까지 했나 보더라고요. 제가 회사 대표 안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저는 그 상황이 은근히 통쾌했습니다. 굽신거리며 아쉬운 소리 하러 온 거래처 회사의 사장 와이프가 이혼한 전 마누라라니. 그 인간이 얼마나 놀랐을지 생각하면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인간은 고작 몇 년 지났다고 그 인간은 늙은이처럼 확 시들었더라고요. 반면 저는 마음 편히 지내면서 이혼할 때보다도 얼굴도 좋아졌고요. 저런 인간을 뭐가 좋다고 내가 연애를 몇 년간 하고 결혼까지 했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쪽에서는 그 업체랑은 더 이상 거래 안 하려고요. 아마 타격이 상당할걸요? 뭐 우리 사정은 아니지만요. 다음 주에 미팅 한 번 더 있는데 그때는 확실하게 우리 쪽 입장 전달해야겠죠. 그동안 진행한 거 정산도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직원이 말하기로는 전 남편의 회사와는 더 이상의 거래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굳이 그 회사 아니어도 훨씬 더 좋은 공정률에 오차 없는 업체와 하면 되니까요. 근데 전 남편은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 남편 회사와 계약을 안 하면 큰 타격을 입는 구조라 큰일이겠더군요. 그 얘기 듣고 나서 그냥 그런 거보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인간이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은근히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했고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건 그날 이후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는데 소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기, 나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잘 지냈나 봐.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네가 우리 거래처 대표랑 결혼한 줄은 몰랐다. 내 번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겹치는 지인이 많으니 이런 건 좀 안 좋다 싶었습니다. 며칠 전 나를 만난 게 꽤나 충격이었구나 싶어 더 약 올려주고 싶었지만 그 인간과 똑같은 수준의 사람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건만 묻고 전화를 중단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한 거야? 나한테 이제 와서 어줍잖은 사과하려는 건 아닐 테고. 용건이 뭐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고 전 남편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용건을 이어나가더군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가 네 남편 회사랑 거래 금액이 꽤 커. 그래서 올해도 전년도랑 비슷하게 계약을 안 하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거든. 알잖아. 요즘 기업들 어려운 거. 그래서 말이야.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예정이 있는데 그 정도는 네가 들어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나도 고민하다 연락했어. 네가 남편한테 잘 얘기해서 우리 회사랑 계약하는 거 지속해 줄 수 없을까? 할 말이라는 게 그거야? 정말 우습다. 당당하게 이혼하자 그러던 사람이 이렇게 굽힐 줄도 안 해? 사정이 되게 급하긴 한가 봐.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잘리게 생겼으니까 이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겠어? 그만큼 네 남편 회사랑 이번 계약이 중요해. 내 사정 좀 봐줘라, 어? 당신 설마 우리 이혼한 거 앙금이 아직 남은 건 아니지? 그거라면 걱정 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 재혼 못했어. 오히려 나랑 이혼하고 로또 잡은 건 당신이지. 안 그래? 저한테 사과는커녕 자기 살겠다고 비굴한 부탁을 하는 그 인간이 측은하면서도 너무 얄미웠습니다. 여전히 그놈은 자기가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다는 거에 죄책감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잘된 사람은 본인이 아닌 저라는 말까지 하는 거 듣자니 너무 화가 났고 당연히 그 인간 부탁은 들어줄 생각이 없었지만 골탕은 한번 먹여야겠다 싶었습니다. 이건 엄연히 업무 외 사적인 관계를 이용한 업무 청탁 아닌가요? 감히 이혼한 마누라에게 업무 청탁을 하다니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은 거죠. 당신 다음 주에 우리 회사 한 번 더 와야 한다며? 정산 서류 가지고 와. 당신이 지금 나한테 부탁한 거 그대로 얘기는 전달해 줄게. 대신 나머지는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거야. 그랬더니 그 인간이 미끼를 덥석 물더군요. 그래, 알았어. 네가 남편한테 우리 회사 얘기 한마디 해주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남편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소상하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이 회사에 왔던 사실과 저에게 따로 연락해 얼토당토 않는 부탁을 했던 사실까지 전부 다요. 그랬더니 남편 역시 조금은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하긴 와이프의 전 남편 소식을 듣는 게 그리 유쾌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 당신이 나중에 알게 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말하는 거야. 다음 주에 우리 회사에서 미팅 한 번 더 있다는데 그 자리에는 나도 같이 있었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어차피 내 업무랑 관련이 있기도 하고 말이야. 당신 좋을 대로 해. 어차피 그 회사랑 더 이상 거래 안 할 거는 명확한 거고 누군가는 그 업체랑 서로 곤란한 대화를 나눠야 하는 건데 당신이 그거 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 남편은 제 말뜻을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회사 내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이었고 누가 총대 메고 그 업체와 실랑이를 할 것인가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제가 전 남편을 한 방 먹이고 싶어하는 걸 이해하는 거였죠. 그리고 일주일 후 약속된 미팅 시간에 전 남편 회사 사람 한 명과 그 인간이 왔더군요. 저는 박 대리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지난번 왔을 때보다는 자신만만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저에게 연락한 이후 일이 잘 풀릴 거라 기대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를 보고 놀라지도 않았고 마치 자기를 도와주러 왔다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서는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서 대금 청구를 함께 했고 이후 계약에 대해 묻더군요. 지난번 미팅 때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약이 안 되면 저희 회사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민 많이 하셨겠지만 우리 쪽으로 결론 낼 거라 생각해도 될까요?
전 남편이 웃으며 말했고 우리 회사 직원은 그 말에 냉정하게 대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도 이번 일 끝으로 더 이상은 계약이 어렵습니다. 이미 회의에서 결정난 사항이라 번복이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세요. 그러자 전 남편의 얼굴이 급격히 어두워지며 저에게 묻더군요. 미정 씨, 내가 부탁한 건 어찌 된 건지 분명 잘 얘기해 보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그렇게 믿고 우리 회사에도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와 이러면 곤란한데요? 당혹스런 표정으로 저에게 묻길래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탁 들어주겠다 한 적 없는데요. 우리가 전에 아는 사이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업무 청탁한 거 들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회사 대표에게는 당연히 얘기했고요. 대표님이 엄청 노발대발했어요. 일 못하는 회사랑 계속 업무하다가 우리도 타격 입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하셨고요. 올해부터는 그쪽과 계약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이 되었나요? 그랬더니 전 남편과 같이 온 회사 직원 둘 다 얼굴이 벌개지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자리에서 차마 저에게 반말을 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김미정 씨,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나랑 전화 통화할 때는 다 들어줄 것처럼 잘 얘기해보겠다고 하더니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건 하나에 사람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대표님한테 다시 한번 우리 쪽 입장 잘 말씀 좀 해주시죠. 이거 엄연히 업무 청탁인 거 아시죠? 그리고 그쪽이 나랑 좋은 인연도 아닌데 내가 그런 말 같지도 않은 부탁을 왜 들어주나요? 업무를 계속하고 싶으면 일이라도 잘하던가요. 그런 것도 아닌데 대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우리 회사 입장은 번복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돌아가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우리 회사 박 대리는 한술 더 떠서 이러더군요. 지금 업무 청탁이라고 하셨어요? 진짜 대표님 아시면 큰일 나겠네. 우리 말고 다른 업체랑도 거래 끊기고 싶으세요? 그런 거 아니면 그만 돌아가시죠. 정산 서류는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전 남편 회사 사람은 화내는 저를 보고는 어쩔 줄 모르고 있었고 그 인간은 분한 얼굴이었지만 차마 화는 못 내더군요. 자기가 살고 보겠다는 건지 사정사정하며 비굴하게 굴었지만 저는 더 할 말 없다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조금 전과는 싹 바뀐 표정을 하고서는 한마디 하더라고요. 김미정 씨! 참 독한 사람이네. 나한테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우리 업계 소문 빨라. 당신 남편 회사는 천년만년 잘 나갈 줄 알아? 이성의 끈을 놓은 건지 이제 막 나가자는 것 같길래 저도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줬습니다. 이쪽 업계 소문 빨라서 조심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 당신네 쪽이지. 앞으로 그따위로 일하지 말고 똑바로 하라 그래. 지금은 사람 하나 자르고 끝이겠지만 나중에는 진짜 회사 망할 수도 있는 거 알지? 우리 남편 회사는 걱정하지 마. 적어도 우리 회사에는 당신처럼 양아치 같은 인간은 없어. 할 말 다 했으면 이만 가지 그래. 잘 가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갑자기 반말로 거칠게 대화하는 걸 본 양쪽 회사 직원들도 놀란 듯 했지만 어쨌든 그 미팅은 전 남편 회사와는 더 이상 계약하지 않겠다는 걸 통보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갑을관계가 이러니 갑질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적인 업무였고 이미 내부 방침을 전달만 한 것뿐인데 갑질은 아니었죠. 저의 사적인 복수가 살짝 섞이긴 했지만요. 소송으로 이혼했지만 제가 마치 이혼을 당한 것 같아 울분이 남아있었는데 이상하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 인간은 그 후로도 제게 몇 번 더 전화해 질척거리며 남편에게 잘 얘기해달라 부탁을 했지만 저는 사연 초반에 말한 것처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남편은 그 회사에서 잘렸다고 하더군요. 아마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한 게 큰 과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그 인간 멀쩡하게 사는 거 보면서 나만 괴롭고 힘든 것 같아 속 쓰렸었는데 결국은 나쁜 짓 한 거 어떻게든 죗값은 받는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달까지 남편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당분간은 육아에만 전념할 생각이고요. 이번 일로 느낀 건 인과응보라는 말이 맞다는 겁니다.
저랑 비슷하게 이혼하신 분들 혹여 복수하고픈 마음에 무리하게 복수 시도하다가 되려 역으로 당하는 분도 있던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문제일 뿐 언젠가는 자기가 하는 대로 돌려받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 꼭 아셨으면 합니다. 복수심만으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지 말고 본인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얘기는 아니었지만 구독자분들이 즐겁게 들으셨길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